대체로 외교 성과가 한 달 안에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1년 안에 뭐 3년 안에 최소 뭐 석 달 안에 이런 건데 그냥 뭐 이재명 정부는 당일 바로바로 배달처럼 외교 성과도 이렇게 낸다라는 그러게요. 거고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박광열 씨가 그 국내로 송환되는 게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무려 10년이나 된 사건이거든요. 사실 내란숙의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슬로건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마약과의 전쟁 선포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박광열 같은 사람 잡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대한국민. 그러게요. 네, 저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이어서 또 어떻게 특이하다. 그렇습니다. 대한국민.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을 요만큼이라도 콩할 만한 거라도 패기치거나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인다. 이런 판단이니까 이건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을 계속 데려오려고 9년 동안 노력을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성과가 난 거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그때 얼마 전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 억울해하는 것들 이런 걸 너무 잘 잡아낸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대통령들은 거대 담론 중심으로만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대통령은 정말 실생활에 밀접한 것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필리핀의 교정 시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돈만 있으면 휴대폰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국 기자들이 가서 직접 박광열이를 만나기도 하고 했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뭐 여자친구도 데려오고 뭐 온갖 특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에 있는 한 제2, 제3, 제4, 제5의 박광열이가 더 득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박광열부터 먼저 잡아들여서 공범 관계를 싹 다 캐내고 그러니까 박광열이가 팔면 이 국내에서 받아서 유통시키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범죄 조직이. 그렇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황하나. 그분도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고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 조직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박광열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아마도 제2, 제3의 박광열을 잡아들이려는 노력은 계속할 거다.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성행되니까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탕수수밭에서 3명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이 3명만 죽였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드러난 게 3명인 건데 이 사람들한테 30억, 총 30억 정도가 물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 국내에 송환되는 과정에서 보세요. 그 기자를 상대로 JTBC 기자한테 넌 남자도 아니야. 왜 저러는 거예요? 막 함부로 하고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이 더 악질적인 범죄를 행하기 전에 얼른 끊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아예 이번에 싹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연히 주무시다가 잠깐 깼는데 새벽 3시였대요. 요새 국무위원들의 습관이 눈 뜨면 하여간 휴대폰 텔레그램 단텔방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시에 딱 깨가지고 휴대폰을 보니까 01시 07분에 기후부 관련된 안건이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 그냥 이걸 자야 되나 아니면 기후부도 간부 단텔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달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전달을 또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 또 주무시지 못한 또 누군가가 있고 그럼 또 그분이 또 이제 답변서를 쓰고 그래서 처리를 한 게 뭐 6시인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는 잠들지 않는 정부예요. 5시간 만에 처리가 된 거예요? 편의점 같은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그런 정부인 것 같아요. 본인의 임기는 3년이다. 내가 개혁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최대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고 계속 이런 말이 매주 경신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를 했어요. 전기요금 관련한 메시지를 했어요. 전기요금 유지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언젠가 올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전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전기요금 뭐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른다 그러면 딱 일단 싫잖아요. 근데 실제 그 한전이나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결국엔 적자가 계속 쌓이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인데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전기요금 올린다는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오늘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전기요금 유지하면은 다 많이 쓰게 되고 그럼 계속 더 나중에 우리나라에 안 좋은 상황이 된다. 이런 취재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취재했을 때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전기요금 너무 싸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 민심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너무 전기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좀 싼 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 누구 하나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전기요금 싸다 이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런 문제도 사실 이렇게 전면에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받쳐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하여간 그 부동산 투기했다, 주가 조작했다. 그럼 하여간 하나만 걸려. 가만 안 둬. 약간 이런 투로 딱 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시민들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되게 잘한다. 특히 이제 대구에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박정희 이후 제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에 박정희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정희하고 동급으로 놓는 지도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니까 국민생활 안전정책이 72%로 긍정평가가 1순위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신뢰 자산이 쌓이니까 예민한 이슈들을 과감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과 관련해서는 고용 유연성을 던졌어요. 맞아요. 이거 하여간 나오면 난리 나는 이슈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동시에 이제 고용 유연성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지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최근에 그 대중교통 이용 있잖아요.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하고 그 대한노인회장하고 CBS 라디오에서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 의제를 던졌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무슨 노인 차별 정책이네, 뭐 그 김문수 전 후보가 뭐 막 비판을 했지만 여론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전쟁 난리통에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던진 의제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65에서 70세 이상은 그래도 아직은 젊은 축인데 여기는 그래도 반값은 내자. 그래서 좀 적자를 좀 해소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정부 사이드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70세 이상부터는 무료로 하자. 사실 이게 수도권에는 전철 있는 데는 이게 되지만 전철 없고 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 동네 나는 피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던지는 것도 이것 또한 어떤 신뢰 자산에 대한 반증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어떤 분이냐면 대구 토박이인데 그 민주화 운동 하다가 대구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갓난아기를 용달차에 태워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단을 해가지고 대구로 갔어요. 졌어요. 그 대구에 대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또 그 어느 때 대구가 228 의거도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의 성지기도 하고 엄청난 야도였어요. 뭐 박정희 조선의 모스크바였고 예. 그러니까 박정희 이전에는 대구는 엄청난 야도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집권 이후에 완전히 이게 바뀌면서 그야말로 박정희의 성지가 됐는데 여기 야성이 엄청나게 경북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 늘 깨졌죠. 잘 안 됐는데 그리고 서울의 여론이 어떻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전국 지형에서 서울의 여론 지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대구 선거가 결정된다고 봐서 모든 유튜브에 다 출연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28년에 다수당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저는 역사 속으로 스스로 자멸해가는 정당의 운명을 가졌다. 거기다가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도 이게 유죄가 결정이 되면 사실상 4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토해내야 되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기가 이 당이 정신이 없어요.